그 작년에 뵙고 이렇게 또 저희 13주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 오늘 드릴 말씀은 용산 13주기를 맞이하며 지금 용산의 모습과 13년 후에 용산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이 무너져 내려서 희망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2030 세대들은 너무 오른 집값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 집을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포기해서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그런 투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들 합니다. 2009년에 용산은 어땠을까요? 2009년에 용산은 그 당시에 뉴타운과 부동산 광풍의 정점의 시기였습니다. 그 2009년의 부동산 광풍의 그 시기 이후 지금까지 지금 2022년에 지금까지의 그 물가 상승률을 비례해 봐도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너무나 폭등해서 많이 올라 있다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2009년 저희가 막루에 올랐을 때 그 당시 정책을 만들었던 주도했던 사람들이 저희와 잘 협의해서 저희가 죽지 않고 막내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면 아마도 어땠을까? 아마 그때부터 지금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13년 동안 많은 부동산 정책의 변화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단 한 번의 대화도 없이 무차별히 살인 진압을 당하고 이후 그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반성과 통찰 없이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처음 드린 말씀처럼 현재의 부동산 상황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현실은 정말 너무 냉혹하고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용산 학살의 원흉이었던 그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다시 서울시장 당시 용산 일대의 개발과 함께 추진했던 용산 정비창 부지를 또다시 국제업무지구라는 서울 좋은 포장을 씌워 부동산 투기 세력과 토건족들의 사행심 부추기고 주장합니다. 현재 보여지는 용산의 모습은 2009년 부동산 광풍에 있던 그 정점에 있던 용산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용산 정비창 부지에는 거대 건설사와 투기 세력의
배를 불리기 위한 국제 업무 지구라는 꼴 좋은 건물이 들어설 것이 아닌 부동산 폭등으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안정적인 삶을 제공할 공공주택이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소한의 본인의 잘못을, 본인의 과오를 뉘우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작은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유력 당선 후보인 두 후보 중에 한 후보는 용산을 그냥 외면하고 또 다른 유력 후보는 속도전으로 과도하게 개발 정책을 2009년과 같이 밀어붙이겠다. 또 다른 용산을 만들어낼 것 같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고 추진해야 될 사람들이 13년이라는 시간을 정권을 잡고 추진해 나간다. 이후 13년 후의 용산의 모습은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할 정도. 하지만 저희는 2009년 그 참혹한 시기에도 용산을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셔서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용산을 기억해 주시고 용산을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다시 한번 저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작은 실천과 연대로 희망을 만들어 가시는 여기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저희 용산의 일가족들과 용산 모든 분들은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용산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억해야 될 용산에 대해 말씀해 주신 이충현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모임이 용산 참사 13주기 추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추념이라는 단어는 지난 일과 그리고 돌아가신 분, 고인을 돌이켜 생각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용산 참사는 13년이나 지난 일이라는 점에서 분명 지나간 일, 즉 추념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살인진압을 자행했던 경찰청장 김석기는 국회의원으로 승승장구 중이고 좀 전에 이충현님께서 말씀하셨듯 자본의 편에선 개발을 밀어붙였던 당시 서울시장 오세훈이 2022년 현재도 서울시장인 상황에서 용산은 지난 일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아픔이며 함께 싸워 이뤄내야 할 가치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는 이상향으로 쫓겨난 이들의 귀환을 말합니다. 이것을 꿈꿨던 이들은 강성함, 강대함, 화려함,
등등의 명분으로 정복전쟁에 열올렸던 대제국들의 칼날 앞에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고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피안의 세계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잊고 그저 흥청망청 즐기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을 통해 증오와 적개심 그리고 아픔이 해원되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힘써 벽을 밀어붙일 때 비로소 한 걸음 전진한다는 말이 있죠. 성서가 염원하는 이런 세상 역시 그냥 오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은 우리와 같은 신앙인을 하느님의 동역자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말 동역자로 번역된 그리스어 스네르고스라는 말은 함께 일한다라는 직접적인 뜻과 함께 그리 협업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함께 가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노예 노동을 기반으로 유지되던 그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 일한다는 것, 노동한다는 것은 천한 존재, 즉 수직적 계급 구도의 최하층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스네르고스는 함께, 즉 계급적으로 천한 사람, 아랫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평등한 관계에서 진행되는 연대와 협력으로서의 일을 말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을 다시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본문은 신앙인이란 하나님과 동등하게 일하는 스네르고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도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업하고 연대하는 존재가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초기 예수신앙 공동체의 종교적 급진성인 동시에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해야만 하는 존재로 스스로들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개신교의 유명한 가스펠송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그런 찬송가 아실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말하는 신앙인이란 그리 축복받고 사랑받는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 일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를 말합니다. 그 일들은 즐겁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리고 곧바로 성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애써 무언가 해보았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난을 뒤집어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신앙도 또 신앙인도 이 세상에서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셨던 레아의 두 사장님, 우리가 자신과 동등한 자리에 선 동역자이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요청을 기억하며 우리 기꺼이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만나고 그리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13년 전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용산 그 한정된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용산으로 상징되듯 자본에 의해 밀려나고 또 밀려나고 또 밀려나야 하는 그 여러 용산들 바로 그 자리들에서 우리는 13년 전 용산 남일당 옥상에서 끝내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셨던 그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간절히 희망했던 세상을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힘있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3년이 지났으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전히 용산을 말해야 하는 이유이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13년 전의 용산을 오늘에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잠시 침묵